오늘은 미국의 베테랑스데이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성조기를 들고 행진하는 등 기념식과 퍼레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크로스시에서도 베테랑스데이를 맞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노크로스의 베테랑스 공원, 11월 11일 베테랑스데이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참전 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앞서 평화와 자유를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그렉 뉴턴 노크로스 시장은 오늘날의 자유와 평화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We're happy to have you here on this beautiful fall day as we celebrate our veterans with this Veterans Day program. We do this annually to recognize those who have served or are currently serving our country in protection of our freedoms, our life, our liberty, and our pursuit of happiness. And this is just a special way to honor them. As you look around Veterans Park, there are several memorials here, all dedicated to those levels of service that men and women have actually served and died in protection of our freedoms here in the United States. So this is a special day for us. We're glad you're here. There's a special invitation went out to our Korean American veterans because we've all served together, different races, creeds, colors, nationalities, as Americans, and we will survive as Americans. Thank you.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남부지회 회원 8명이 참석해 함께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소일 직무대행 부회장은 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약 한 20여 년 전에 이 조지아 텍 출신의 미 해병대 4성 장군이신 제너럴 데이비스께서 Freedom is not free. 우리는 이런 말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을 기억해주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 우호의 하나의 좋은 날이 되기를 이렇게 기억해서 늘 참석하고 있습니다. 베테랑스데이란 제1차 세계대전 휴전협정에서 유래된 날로 참전용사와 현직 군인들에 대한 경애와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베테랑스데이는 1926년 알미스데이, 종전기념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 연방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1954년부터 연방의회에서 참전 군인뿐만 아니라 현직 군인들 모두를 기리기 위해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제약회사 머크가 자사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각 나라에 거의 동시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부국과 빈국 사이 불평등하게 공급된 것처럼 경구용 치료제도 공급 불평등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크사는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제약사 머크는 최근 자사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부국과 빈국에 거의 동시에 공급하겠다고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머크 국제정책임원 폴 셰퍼는 지금까지 전 세계가 코로나19 대응에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공평하게 치료제를 이용하게 될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면서 빈국부터 부국까지 거의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은 나라별 격차에 따라 공급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머크사는 극심하게 벌어진 부익부 빈익빈을 좁혀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가격 또한 세계은행 WB의 통계에 따른 각국 지불 능력을 토대로 측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크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는 현재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심사 결과에 따라 전 세계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귀넷 카운티 정부에서는 귀넷 플레이스몰 재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같은 시간 카운티 소재의 10곳에서 다른 언어로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한인들을 위한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정부는 지난 4월 둘루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귀넷 플레이스몰을 2,300만 달러를 주고 매입했습니다. 이후 귀넷 플레이스몰 재개발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가 지난 10일 마련됐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39에이커 상당의 건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공청회에 자리한 샨텔 윌슨 귀넷 카운티 경제부 매니저는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there are a number of things that the Korean community wants to see, and right now we're taking all of that feedback. So tonight, give us your honest opinion. Tell us what it is you want to see. Don't tell us what you think we want to hear from you, but tell us exactly what it is you want in the community where you live, work, and play. So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night. 이번 행사에는 김백규 한인식품협회장과 이국자 애틀랜타 한인학교 이사장, 김종인 파라골 골프장 대표, 이경원 메가마트 지점장 등 귀네플레이스몰 인근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도 참석했습니다. 그런 미래적인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홈 건물 안에 레노베이션해서 들어가서 또 가게 만들고 그러느니 다 치워서 밀어 없애버리고 호텔 짓고 워터파크 만들고 공원 만들고 아까 김정인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관을 전문의 애들이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할 수 있게 재미있게 또 여흥놀이 별거 다 그런 거는 이제 첨단적인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DMB? 네, DMB. 또 저 소셜 시큐리티 디파트먼트 가면은 파킹장도 거기 없어요. 그래서 그 소셜 시큐리티 앤드 헬스 디파트먼트를 이런 장사나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무슨 소규모의 미팅을 하려면은 저기 아테나 아레나라고 그러나 거기는 너무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 to 500 under the 1000 무슨 소규모 그 컨벤션 센터나 그런 거 해서 우리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종합 스포츠 센터를 지으려고 저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한테 이런 땅이 기회가 온다면은 여기에 종합 스포츠 센터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골프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저는 탁구장, 당구장, 실내 족구장, 배드민턴, 야구공. 특별히 이번 공청회에는 피치트리 리치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차세대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메가마트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그걸 아직 놔두고 부모님들이 하는 동안 아까 아동 교육 그런 게 나와서 말인데 사실 학생들 사이에서 성교육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기도 하니까 약간 한국의 문화센터 같은 곳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들 거기 애들 넣어놓고서 본인들 이렇게 쇼핑하시고 마트 장 보시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번 공청회는 주택과 교통, 지역사회의 공공 편의시설, 예술 및 문화공간 등 6가지가 논의됐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11월 1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768만 3,148명, 누적 사망자는 78만 71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0만 2,59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828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은 베테랑스데이 공휴일로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이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보유 주식 매각을 두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진짜로 따랐습니다. 지난 10일 머스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 10%를 매각할지 트위터를 통해 돌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가한 350만 명 중 58%가 주식을 팔아야 한다에 찬성했으며 이에 따라 약 5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국 제출용 보고서에는 세금 납부를 위한 매각으로 명시됐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판 건 소득세 5억 9천만 달러를 납부하기 위해 스톡 옵션을 행사하고 매각한 지난 2016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자 조지아주를 포함한 6개가 넘는 주의 교육구가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등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율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구는 바이러스 확산이 둔화함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는 선택사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2조 2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 예산안에 음주운전을 기술적으로 막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2026년 이후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기능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 기술이 새로운 법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안전 조항 중 생명을 구할 가장 큰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2008년부터 산업단체인 교통안전을 위한 자동차업체 연합과 함께 운전자의 호흡과 혈중 알코올 수치를 개별적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교통국은 이 시스템의 센서 테스트를 진행해 왔으며 2024년까지 도로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